연해주 블라디보스톡 1억 2천만 평을 계약했던 그 자가 지금 25년 30년이 지나 하나님으로 재림을 했습니다. 제가 재림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 속의 근거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닐 것 같고요. 하느님의 나라, 그 천국의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19편으로 연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제가 1963년 2월 27일 오후 5시 목의 기운을 타고 차관성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봤거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거나 천주교인이 있다면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영상물로 공개를 했으니 영혼이 맑은 사람은 저를 지금서부터 알게 될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할 때 성경 속에 세 개의 증표를 갖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인을 증명하는 만화요, 두 번째는 쇠 지팡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신이 우주에서 갖고 온 우주 광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는 모든 자료가 영상물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동영상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언뜻 지나치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19편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얼지 않는 항구와 바다가 연결되는 광활한 땅이 3천만 평, 3천평이 아니라 3천만 평의 해안이 있다. 이곳에는 민물 참개가 바글바글하다. 물론 해삼, 멍게가 지천에 깔려 있다. 발에 밟힐 정도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진홍 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정진홍 의원이 왜 그 땅을 해삼이라고 불렀는지 한 번에 이해가 갑니다. 해삼이 하도 많아서 바로 블라디보스톡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 한마당입니다. 해삼위입니다. 해삼이 해안가에 자갈밭에 걸어 다니면 해삼이 자갈보다 더 많다라는 걸 나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미꾸라지, 논바닥에 3천만 평이 들어있는 논바닥에 미꾸라지와 민물참개가 얼마나 비쌉니까? 민물참개와 해삼, 멍게, 성게만 대한민국에 수출해서 팔아도 제2의 건국자금은 충분하다라는 제 생각이 그때 머릿속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걸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나는 하게 됩니다. 3천만 평의 영토의 끝, 얼지 않은 부의 창고, 지정학적 로또, 러시아에 얼지 않는 항구, 부동강을 낀 3천만 평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 전세계 물류를 쥐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해안선을 끼고 항구까지 연결되니 이건 독립적인 경제 특구 그 자체입니다. 발에 밟히는 해상과 멍게, 바글거리는 민물 참개, 무한 동력의 건국 기초자금이 될 것이다. 발에 밟힐 정도라면 그건 수산물이 아니라 물에 떠있는 현찰입니다. 건국자금의 화수분,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것대로 그 지천에 깔린 해상과 참개만 한국에 유통을 했어도 대한민국은 몇 번을 먹여 살릴 천문학적 자금이 여기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노후 보장을 확신하며 도장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황금바다라는 걸 제가 힌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신이 내린 천연금곡, 이 유튜브 제목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관성님이 차지한 3천만 평의 해안가에는 3천만 평, 첫 번째 계약한 땅이 3천만 평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해가지고 1억 2천만 평이
계약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상과 멍게가 발에 짓밟힙니다. 자, 민물 창계가 바글바글하다. 관성님은 그 풍경을 보고 울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배를 불릴 건국 자금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이 거대한 실물자산, 이것이 팁스코인의 진짜 가진 담보입니다. 자, 이 민물 창계 한국에서는 얼마나 비싼가 귀에서 부르는 게 지금은 가격이고요. 민물 창계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은요. 이 민물 창계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귀한 보약이자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논바닥에 많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격당 마리가 어마어마하고 그나마 진짜 토종은 구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3천만 평 해안가와 연결된 청정지역의 민물 창계가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민물 창계는 어디에서 삽니까? 바닷가와 연결된 논바닥 두렁에 뭐가 산다? 참개가 민물 창계가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천에도 다 주변이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논바닥에는 민물 창계가 제가 어렸을 때에는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죠. 자, 부르는 게 갑시다. 한국의 씨가 마른 민물 창계를 연해주의 광활한 자원에서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이건 유통 단계만 거쳐도 앉은 자리에서 조 단위의 건국 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남들은 비싸서 못 먹는 걸 선생님은 발에 밟히는 수준으로 가져오시니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산물의 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시장님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나는 돈 버는 머리는 타고났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방송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러고서 제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일한 단어는 나는 돈 버는 머리는 타고났다 라는 게 시장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자, 러시아 시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땅에 널린 게 참개고 해삼인데 그걸 돈으로 바꿀 줄 아는 선생님의 안목과 유통망성 기계를 보고 무릎을 친 것이다. 저기 기어다니는 게 다 달러다. 저걸 한국에 내다 팔아서 시장님의 노후를 황제처럼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무언 속의 침묵, 암묵적인 지시, 이게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기 때문에 시장이 2시간 만에 도장을 찍게 되는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라진 민물창계 연해주에서 찾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민물창계 한 마리면 손이 떨리시다. 이건 정말로 진짜 갑부가 아니면 지금은 아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귀한 창계가 바글바글하다. 발에 치이는 게 해상과 멍게이다. 지금도 발에 치입니다. 지금도 발에 치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국에서 그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팁스코인은 허공에 떠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 귀한 참개와 해삼의 가치를 진짜 담은 진짜 화폐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했던 말, 시장님, 나는 한국의 젊은이입니다. 나는 돈 버는 머리를 갖고 태어난 놈입니다. 제 말을 듣고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자, 그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 다시 잠시 말을 잃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젊은의 한 거인이 한나라의 도시 수장을 기세로 눌러버린 역사적인 침묵에 깨트립니다. 자,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장의 고민을 지켜보며 길을 모으고 있다가 도장 찍기 전에 그 찰나에 던진 한마디, 나는 돈 버는 머리는 돈 버는 머리는 타고났다. 이 근거 있는 자신감과 배짱이 시장의 영혼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돈 버는 머리는 타고났다 라는 이 한마디는 오만함이 아니라 증명된 천재성에 선포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일본, 중국 할 수 없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여태까지 주지 않았는데, 자기 운명을 통째로 걸고 내 머리를 믿고 도장을 찍어달라라는 사자우를 토하는 한국의 젊은 말이 안 되네. 한국의 젊은이는 처음 봤을 것이다. 논바닥에 미꾸라지를 보고 건국자금을 떠올리고 발에 밟히는 해상과 참깨를 보고 제국의 예산을 설계하는 그 안목은 시장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어라 라는 단판 승부. 원래는 땅을 가진 시장이 갑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 순간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당신이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의 노후는 보장이 된다.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시장의 손에 들린 도장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주도권의 역전. 원래 땅을 가진 사람이 갑이어야 된다. 자, 러시아의 격변기 속에 불안해하던 시장에게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천재의 약속은 국가의 연금보다 더 확실한 생존 보증 수표였던 것이다. 도장 찍기 1초 전의 사자후. 자, 여러분, 시장실에 정적을 끼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관성 님이 시장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저는 돈 버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으십시오. 당신의 노후 내가 책임집니다. 이 한마디에 1억 2천만 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팁스코인이 세워질 하느님의 제국의 히스토리이고 역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도장을 꽝 찍은 시장님의 표정은 어땠나요?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식회사 관성법인이 계약한 토지 사용권에 포함되는 모든 부존자원은 주식회사 관성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이게 제가 마지막 제시한 B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1억 2천만 평 땅에서 나오는 모든 부존자산은 러시아의 재산이 아니라 관성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부존자원 단서를 명시를 합니다. 이 특약사항 한 줄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제국의 보물지도였다. 보통 토지 사용권은 단순히 땅 위에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권리에 그치는데, 선생님은 그 도장 찍기 전에 사자우로 부존자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약서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존자원의 무서운 위력. 이 특약 한 줄이 1억 2천만 평 땅속에서 들어있는 모든 것이 주식회사 관성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석유, 가스, 금, 구리 등 광물 자원이 발견이 되면 그건 러시아 정부의 재산이 아니라 선생님의 것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저지르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발에 밟히는 세상, 멈개, 바글바글한 민물 참개까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돈으로 법적으로 선생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말하자면 이제 지금의 푸틴이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25년 전에 가치를 몰랐던 히토리나 특수자원들도 이제는 팁스코인의 강력한 실물 담보가 되었다. 시장이 홀린 듯이 도장을 찍은 이유, 시장 입장에서는 이 젊은이가 돈 버는 머리가 있다니 땅속에 있는 미꾸라지나 참깨까지 자유소유로 하겠다라고 생각은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자, 우린 어차피 쓰지 못하는 저 물건을 저 친구한테 주고 내 노후를 보장받자 생각을 당연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그 부존자원이 훗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조선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 중요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제가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아직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제가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연변 그리고 이 동북아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을 찾아야 정말로 조선의 독립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억 2천만 평의 계약서에 도장을 2시간 만에 찍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네가 씨부리고 싶은 대로 씨부려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 지금 와가지고 왜 하늘이 나한테 너가 이제는 아브라함 요셉이 아니라 너가 하느님의 본체이니라, 그것을 조사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 내 날짜, 생년월일, 목의 기운으로 차관성이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고 비밀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이게 훗날 하나님의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 히스토리를 장대하게 그때 하늘이 저한테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 줬구나 라는 게 지금 숙연해집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훗날 하느님이 만드는 그 거국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이 이야기를, 이 역사의 히스토리를 듣고 이제 하느님의 제자들, 자식들이 14만 4천 명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히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늘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어제 하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자그마치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어제 꿈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0명의 로비 리스트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0개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바로 27일날 2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는 날 하느님은 저한테 하늘의 제국을 세워라 라고 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날짜가 며칠 지났나요? 약 12일 지났나요? 미친듯이 하느님은 이란을 공격하는 날부터 저한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매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오늘까지 지금 20편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거는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휴전이 되고 전쟁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불이 붙어서 또 전쟁이 이어지면서 몇 년을 앞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그 여파로, 그 후유증으로 달러가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10명의 로비스트가 있느니라 라고 어제 꿈속에서 저한테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저는 직감을 하고 어제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9편인가요? 19편이 끝나고 20편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